안녕하세요. 기하개론 5주차 세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 중에서 이게 좀 헷갈릴 만한 부분이나 또 제 설명에 미흡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제가 보충 설명을 하고요. 또 이제 또 시간이 더 남은 경우에 연습 문제 중에 몇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우리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벡터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보았고요. 두 벡터 공간이 동형이라는 것은 이제 벡터 공간 V에서 V'으로 가는 전단삼수이면서 동형사상인 것이 전단삼수이면서 이제 그 선형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사상이 존재할 때 두 벡터 공간이 동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클리드 공간과 유클리드 공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에서의 접 공간은 항상 동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벡터들의 1차 결합, 또 주어진 벡터들의 집합이 1차 독립이라는 것에 이제 정의를 복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벡터 공간의 모든 벡터들을 1차 결합으로 표현 가능하면서 주어진 벡터 공간을 생성하면서 이제 1차 독립인 그런 부분 집합을 우리가 벡터 공간 V의 기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항상 이제 순서까지 고려한 집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에 기저가 주어지면 임의에 주어진 벡터를 우리가 그 기저에 대해서 좌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는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좌표는 항상 이렇게 열 벡터로 이제 쓰기로 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표준 기저 E와 또 임의의 다른 기저 B에 대했을 때 이제 기저 B에 대한 좌표와 E에 대한 좌표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저 B의 원소들을 이제 V1부터 Vn이라고 할 때요. 이제 V1, V2, Vn을 이렇게 열 벡터로 나타낸 행렬을 이제 기저 B에 대한 좌표의 왼쪽에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우리가 기저 B의 좌표를 이제 E로 이제 바꾸어준다 라는 뜻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네, 그 지난 영상에서 그 첫 주차 영상에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강의록에는 이제 언급을 했는데 혹시 이제 영상과 혹시 강의록이 이제 매치가 혹시 안 됐을 수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벡터 V 기저 B에서 나타나는 벡터 VI들의 좌표들을 열 벡터로 만든 행렬을 우리가 이제 IBE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를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V는 3,5,8이고 제가 W는 1,0,0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제 빈 화면에 이제 우리 상황을 다시 한번 적었는데요. 기저 B의 벡터들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V와 W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지금 이제 기저 B에 의한 벡터 V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의 좌표 이것을 이제 구하는 것이 문제인데 표준 기저에 대한 좌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3, 5, 8을 그냥 순서대로 이제 열 벡터로 적어준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I, B, E, V, B 하면은 이제 V, E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적어보면 1, 2, 3, 2, 3, 5, 0, 1, 마이너스 2에 VB를 제가 편의상 A, B, C라고 해보겠습니다. A, B, C라기보다는 A1, A2, A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3, 5, 8이 되는 결국 이제 이런 연립 방정식을 이제 푸는 문제로 우리가 귀결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 같은 말인데요. 이거는 A1 더하기 2A2는 3 2A1 더하기 3A2 더하기 A3는 5 3A1 더하기 5A2 빼기 2A3는 8 이 연립 방정식을 푸는 문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A1이 1이고 A2가 1이고 A3가 0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V의 B 좌표는 이제 1, 1, 0이 됨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W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W에 대해서도 보면요. W의 B도 마찬가지로 이제 1, 2, 3, 2, 3, 5, 0, 1, 마이너스 2 여기에 이거를 제가 B1, B2, B3라고 하면 여기 B1, B2, B3를 곱한 것이 이것이 1, 0, 0이 되는 B1, B2, B3를 이제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B1, B2, B3는 그래서 먼저 이론적으로는 1, 2, 3, 2, 3, 5, 0, 1, 마이너스 2. 이 행렬에 이제 결국 역행렬을 구하면 이 연립 방정식을 단번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대로 2를 B로 보내주는 것으로 이제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제 있겠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역행렬을 구한다면 이제 역행렬을 구해서 푸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역시 또 평범하게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결국 이 연립 방정식을 이제 푸는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그러면 B1은 4분의 11, B2는 마이너스 4분의 7, B3는 B3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W의 기저 B에 의한 좌표는 이제 4분의 1에 1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이론 설명을 추가하면은 여기서 이제 I의 B는 B를 1로 보내는 행렬에 이제 역행렬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같은 연습 문제에서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3 위에서의 선형사상이 주어져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선형사상이 주어져 있을 때 먼저 표준기저에 관한 이 선형사상의 행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선형사상은 항상 이제 어떤 기저를 벡터 공간의 기저를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저에 의해서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T라는 것은 어떤 행렬이냐면은 모든 벡터를 다 이제 이 E에 관한 좌표로 나타내서 이제 TV에 E 한 것이 이것이 이 행렬을 A라고 쓰겠습니다. A의 E가 되는 행렬 A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행렬을 말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A는 이제 그 기저의 원소들을 다시 E로 나타낸 그것을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각각을 계산해서 그것을 열벡터로 만든 행렬이 이제 바로 A가 되는 것입니다. A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주어진 T의 정의를 이용을 하면은 이 표준 기저 E1, E2, E3는 각각 이제 2, 0, 4 그다음에 0, 3, 0, 4, 0, 8
이걸로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맞는 행렬은 2, 0, 4, 0, 3, 0. 그 다음에 4, 0, 8입니다. 4, 0, 8.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행렬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는 어떤 행렬을 구하는 것이냐면 이제 이제 모든 벡터들을 B 좌표로 나타내서 B 한 것이 이것이 제가 M이라고 쓰겠습니다. M, V, B, in, M. 이것을 말하는데요. 이것도 이 M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M은 요것들을 제가 W1, W2, W3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W1을 T로 보낸 후에 그것을 B로 나타냅니다. B로 나타낸 좌표를 이제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행렬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요. 지금 이제 TW1은 계산을 하게 되면 10, 0, 20이고요. TW2는 이거는 0, 6, 0이고요. TW3는 0, 0,0이 됩니다.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은 M을 하기 전에 이것들은 이제 벡터인데 요거를 이제 B로 나타낸 좌표를 이제 구해줘야 하는데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TW는 TW1의 B는 여러분들이 금방 방정식을 풀면 10, 0, 0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TW2는 또 0, 죄송합니다. 0, 3, 0 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TW3는 0, 0, 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 0, 0, 0, 3, 0, 0, 0, 0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순서기저 B에 관한 T의 행렬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이제 T, B는 B를 구한 것이 P 인버스 T, E, P가 되는 행렬 P를 구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10, 0, 0, 0, 3, 0, 0, 0, 0의 왼쪽에 P를 곱한 것이 이것이 2, 0, 4, 0, 3, 0, 4, 0, 8의 오른쪽에 P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방정식을 이제 풀려고 하면은 물론 이렇게 해서 P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선형사상과 그 기저에 대한 행렬 표현의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은 조금 더 P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P는 다른 것이 아니라 P는 B의 기저를 2로 바꾸는 것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저는 이제 기저 B에서 이제 2로 먼저 기저를 바꾸고 이제 바꾼 이 좌표 벡터에 대해서 t를 적용한 뒤에 다시 그것을 원래대로 b로 바꿔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 이제 기저 b에 의한 좌표계 내에서 이제 t를 취한 것과 우리가 똑같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이제 이 행렬을 구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면 여기서 있는 이 행렬의 등식, 이것을 이제 풀지 않고도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1, 0, 2, 0 죄송합니다. 0, 2, 0, 0, 2, 0, 2, 0, 마이너스 1.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 P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이 등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나면은 이제 기저 선형사상을 다른 선형사상을 이제 주어진 기저에서 다른 기저로 바꾸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적 공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추가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빈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내적 공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 이제 벡터 공간에서 이제 내적은 이제 내적이 만족해야 될 4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수 벡터 공간의 내적의 경우에는 그것이 양의 정부호인 대칭 이중 선형 사상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적의 예로 언제나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Rn에서 이제 표준 내적을 생각을 하면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R2만 이제 하겠습니다. R2에서 이제 V는 V1, V2이고요. W는 W1, W2일 때 이제 되도록이면 표준 내적은 제가 이 점 표시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내적은 V1, W1 더하기 V2, W2 이것이 이제 표준 내적이 되는데요.
표준 내적이 되고, 또 R2에서 그랬을 때 R2의 내적이 표준 내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 V와 W의 내적을 V1W1 더하기 V1W2 더하기 V2W1 더하기 3V2W2 제가 만약 이렇게 이 규칙을 정의했다면은 이것이 내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대표적인 표준 내적이고요. 두 번째는 표준 내적은 아니지만 또 다른 새로운 내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표준 내적은 그런데 이 표준 내적은 항상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V1, V2 이 행벡터의 W1, W2 를 곱한 이 행렬의 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쓰면은 V를 2로 표준 기저로 표현한 좌표를 전치 행렬, 그러니까 행벡터 이거와 W의 좌표 벡터를 곱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내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번째 내적은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을 한다면 V1, V2의 다음과 같은 이 대칭 행렬을 이제 곱한 뒤에 W1, W2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다른 것이 아니라 뒤에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그랬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이 행렬을 이 위 내적의 기저 2에 대한 표준 기저에 대한 행렬 표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복소수 공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소수 공간에서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었는데요. 이제 V와 W의 내적이 더 이상 이제 대칭이 아니고요. 대칭이 아니고 W와 V와 내적을 하면은 이제 켤레가 나오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내적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표준 내적은 V와 W의 표준 내적은 V1, W1 켤레 더하기 V2, W 켤레. 네, 이거는 지금 내적의 세 번째 조건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래서 V1, V2의 W1, W2의 켤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V와 W의 내적은 우리가 V를 표준기저로 취한 것의 전치행렬 그 다음에 W의 표준기저인데 이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또는 이제 어떤 행렬의 스타를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이것은 A의 켤레의 전체 행렬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또 V의 바의 표준 기저에 대한 표현의 스타 그리고 W의 켤레의 이제 표준 내적에 대한 좌표 표현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소수의 표준 내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이 이제 필요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 5주차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